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됐어요. 뭐 대표가 됐고 이제 네네. 2기를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수회담 하자, 한대훈 대표 당대표 회담 하자.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 1기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좀 자제하는 없었죠. 편이었는데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놨다고 직접 겨냥하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게 이 투트랙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네. 아주 앞뒤가 좀 본인으로서 굉장히 이상하고 대중이 보기에도 마치 웃으면서 때리는 것 같은 네. 그 장면이 영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지 웃으면서 때리기 같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이 양다리 전략, 투트랙 전략 이게 앞으로 상당히 좀 지속 가능할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예, 썼었는데요. 예. 그거보다도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언행불일치 중독증이에요. 언행불일치 중독증. 왜냐하면 예. 말하고 지금 보십시오. 자 민생을 회복하는 해야 된다. 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진정의 그것도 목사니즘을 얘기를 해요. 목사니즘 먹고 사는 얘기하죠. 문제. 예.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회를 저런 식으로 입법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 한 손에는 다른 손에는 목사니즘을 얘기하는데 그게 일치가 되나요? 오히려 이게 지금 국회를 저런 식으로 다수의 폭정을 끌고 가는 거는요. 목사니즘을 부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죠? 목사니즘 목사니즘 하지만 행동은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완전히 왼쪽으로. 그래서 가는 제가 거죠. 이게 지금 예. 언행불일치 중독이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아니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라냐면 그렇게 민생 의제와 관련돼서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상병 특허가 관련돼서 그렇죠. 만나자고 하는데 그 최상병 특검법이 아마 그 당정을 균열시킬 수 있는 되게 그 그렇죠. 약한 고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목사니즘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더 나가서 내수도 좀 증진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나오는 거는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 예. 이 문제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더 큰 문제는 아까 얘기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 있는 분들은 헌법과 법은 언제든지 무시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헌법과 법률 언제든지 무시해도 무시해도 좋다. 됐다. 왜? 아. 우리가 정의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남이 헌법과 법을 무시하면 안 되고. 자 보십시오. 예.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한다는 거는 헌법에 예산 편성권은 정부한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한다는 거는 위헌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죠. 이건 재산권을 침해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기업주들이 생각하는 예. 자기 재산 다 그 반위헌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어젠다와 충돌이 되면은 그거는 헌법과 법도 더 나가서 판사도 검사도 결국은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불일치예요. 인지 부조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행불일치, 예. 인지 부조화. 이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악성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정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석 달 동안 우리 100일 동안은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폭죽을 내가 멈추겠습니다. 정쟁은 일단 잠깐 멈추고 민생 해보자. 민생을 예. 해봅시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야 목사님이죠. 아니 지금 김건희 예. 여사와 관련해서 저렇게 무슨 뭐 엄청나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민생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한번 그 말씀 나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0월 이제 낙엽지기 그렇습니다. 시작하면 오는 1심 판결이 사법 리스크의 그야말로 급격한 현실화로 다가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급, 맞습니다. 절박, 공포 뭐 이런 거에 반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지금 85.4%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1심의 이를테면 위증교사 같은 거는 1심 판결이 대부분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 이상이 돼서 그러면 그게 확정될 경우 당대표 의원직도 날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출마의 길이 막히는 네.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들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예. 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 심사를 했었었던 유창훈 담당의 부장판사. 예. 부장판사가 유증교사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 소명된다.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증교사는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사법 방해예요. 맞습니다. 사법 방해죠.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사법 방해에 걸리잖아요. 중형입니다. 이거. 아주 중형이죠. 아주 중형으로 예. 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금교형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 또 아주 우연치 않게 어떻게 보면 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운할 수 있으나 뭐 다른 관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천재일우의 그런 행운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게 녹음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하고 통화하는 걸 이 수행비서가 이걸 녹음해서 어디다 써먹어야지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하는 거에서 내가 어떤 거를 유념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그게 녹음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휴대폰 뭐 포렌식하고 하다가 그게 발견돼서 발견됐죠. 뭐 의도적으로 녹음해서 네네. 뭐다 악용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목소리로 그럼 뭐 안다고 해주시면 되죠라고. 그게 법조인에 따라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법조인은 그거 이상 위증교사에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다. 네. 그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위증교사라는 그 범죄를 입증하는 재판 과정에 입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딱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까 조금 있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영장 실질 심사를 했었던 유창훈 부장도? 판사도 그때 그 내용이 있었었나요? 거- 제가 보면 그 이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 나온 거라면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재명 그렇죠. 대표 입장에서 예, 봤을 예. 때는 지금 뭐 영장 실질 심사, 그 지금의 녹음 파일 예.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고, 저는 그도 그렇지만은 선거법 위반 부분들이 더 예를 들어서 그 어쩌면은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뭐 김문기 예. 성남 시절에 있었었던 그분을 몰랐다. 몰랐다라는 예. 거는 정말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백현동 그 개발은 국토교통. 4등급을 끌어올리면서 개발을 해준 부분도 나는 모르고, 그리고 뭐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협박을 한 거다. 예. 그것도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공개된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가기가. 근데 모르죠. 뭐 이제 재판이 우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중형이 내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돈 살포, 예. 또 부정 선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실은 그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혼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많았을 거예요. 학력을 위조해 가지고서 허위사실 유포돼 가지고 의원직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갖고도 100만 원 이상 그런데 턱턱 나왔어요. 나왔었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선거에 대한 질서를 망가뜨리고, 예. 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은 후보자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소속 정당이다 뭐 등등이 있지만 경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찍었다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렇죠. 경력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엄하게 다스리는데, 이 언급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근데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들 아는 친구나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판사도 인간이라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는데, 당연하죠. 특히 선거법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그냥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만 막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400억 이상을 토해내야 맞아요. 되는 그것까지 수반되다 보니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 아니 뭐 알았다 몰랐다 본인의 주관적 영역이니까 그냥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판사가 이제 좀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내리고 싶을 때 국토부 협박 그거 하나인데 하나 남은 것 같고 100만 원을 꼭 줘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사고의 흐름 속에 아마 특히 이제 2심 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하기가 되게 어렵다. 차라리 1심은 그냥 100만 원 이상 하고 2심한테 던진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도 2심이 사실상 사실심의 이제 최종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100만 원 넘기가 오히려 좀 어려워 보인다. 판사들이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통계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가 1심 무죄, 2심 유죄된 사례와 1심 유죄, 2심 무죄 이 부분이 예. 우리 기억나시지만은 우리 한명숙 전 총리가 예.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2심에서 오히려 2심에서 뒤집어졌죠. 오히려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심에서 되는 가도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고민 많이 하겠죠. 근데 정말 나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왜 법을 안 지키죠? 우리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1년 내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원래 1심은 6개월 내에 6개월이고 나오고 결국 2심, 다 해서 3심. 예. 그럼 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한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 그 우리 저 대법원장이 바뀌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재판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와 관련돼서 대법원 지금 3심인데 아니 그게 그렇게 복잡한 상황인가요? 그것도 아직도 안 나오고 그것도 있네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뭐 발언을 막 거침없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듯한 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한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맞지? 이번 주제 정리하면서 요 얘기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최고위원 1위는 우리 김민수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라고 이재명 후보가 딱 이렇게 라벨을 박아준 사람이 1등.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살인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살인자 한 사람이 쭉 수직 상승해서 2등.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사람이 3등. 그다음에 국힘의원에 대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얘기한 전직 육군 대장 별넷 이 사람이 4등. 그리고 문재인 저격수를 자처하고 이 당 저 당을 떠돌다 온 후보가 5위. 그야말로 찐명의 충성도의 순서대로 표가 나왔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결과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됐다. 그 점은 이제 짚어드리면서